포르쉐 카이엔 쿠페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틀에서 디자인은 유지는 했지만은 범퍼랑 헤드램프 그리고 본닛의 디테일이 달라지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시승 차량에는 HD 매트릭스 LED가 추가가 됐는데요, 낮에 보더라도 렌즈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존재감은 분명하고요. 키 언락을 하면 차량의 주변부를 LED 조명이 밝게 잘 비춰줍니다. 퍼들램프도 적당하게 각도 좋고 밝기도 괜찮고요. 손잡이 안쪽에 간접 조명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리플렉터, 이게 정석인데요, 뒤쪽에서 봤을 때는 붉은색이 표시가 되고 그 아래쪽에는 퍼들램프 역할을 해주는데, 이렇게 적용되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뒷문에도 선명하고요, 풋램프도 꼼꼼하고 실내등은 LED 타입인데 유리로 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비춰주지 않습니다만, 측면에 있는 LED 조명치고는 꽤 꼼꼼하게 잘 비춰줍니다. 앞좌석 도어도 마찬가지죠. 리플렉터 역할 충실하면서 아래쪽을 밝게 비춰주고요. 또 앰비언트 라이트는 뒤쪽과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풋램프 역시 밝고 앞쪽은 LED 조명 굉장히 밝은데요. 앰비언트 라이트 전좌석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드려 보고요. 크러쉬 패드 중앙에 없는 거는 살짝 아쉬운데, 포인트마다 은근하게 조명은 다 들어가 있죠. 현 시점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는 헤드램프라고 불려지는 HD 매트릭스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픽셀 LED가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주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전혀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그대로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밝죠. HD 매트릭스 LED는 야간에 운전을 해보면 이 구석구석까지 점점점점 찍어가지고 빠지는 것 없이 잘 밝혀주기 때문에 일반 매트릭스 LED, 기존의 픽셀 타입이 아닌 기존 매트릭스 LED랑은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쪽은 상향, 조수석 쪽은 하향이 유연하고요. 또 가만히 보면 선행하고 있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양쪽 사이드로는 상향을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주변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낮에 보는 시야랑 비슷할 정도로 밝은 시야를 아주 잘 확보해 줍니다.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차량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밝고 그 반응이 매우 유연합니다. 도심에서 주변 광량이 있을 때의 반응보다는 지금처럼 주변 광량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마치 무대 위에 커튼이 쫙 펼쳐지면서 조명과 배우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유연한 반응이 탁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지판들, 안전 표지판들을 야간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시 또 커튼이 닫히는 것처럼 일반 모드로 전환되죠. 하향등이 점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방향지시등은 왠지 순차 점등 방식일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측면으로 넘어오면서 보면은 기존 카이엔 SUV랑 다른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쭉 넘어오는 루프 라인이 너무 예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장에 비해서는 휠베이스 넉넉한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루프 중간을 기점으로 뒤로 떨어지는 라인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양보하고서라도 꼭 한번 갖고 싶은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승 차량에는 21인치 휠이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85, 45, 21입니다. 아래쪽에 이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을 해서 실내에서 개방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게 해줬고, 유리 주면부 몰딩은
크레용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깔끔하게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루프가 전체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 덕분에 실내에서의 개방감 아주 좋고요. 이 떨어지는 라인 끝에 보면은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보면은 이 차가 SUV라는 걸 잠깐 잊어버리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라인 너무 자연스럽죠.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테일라이트에서 디자인이 또 한 번 완성이 되는데요, 앞쪽도 근사하고 스포티하지만 저는 뒤쪽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요각도가 너무 예쁘고요. 길게 연결되어 있는 테일라이트 덕분에 안정감 있고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데다가 테일라이트의 디테일을 보시면 입체감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오염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고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조화롭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봉긋하게 솟아있는 립 스포일러도 차량의 이미지에 잘 어울리고요. 이 스포일러가 두 개 딱 있으니까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들이 전달이 됩니다. 아래쪽에 디퓨저는 공격적인 느낌들을 담아주면서 양쪽으로 듀얼 더블 타입의 머플러가 구경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살려줄 수가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쿠페다 보니까 SUV에 비교하면 여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긴 차량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을 양보하셔야 될 겁니다. 양쪽으로 LED 조명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요. 운전석 쪽으로는 그물망도 있고 조금 더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 조절 가능하고요. 큰 짐 무거운 거 싣고 내릴 때는 되게 편해요. 아래쪽에 공간도 여유가 좋은 편이고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만 잘 활용해도 뒤쪽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펑크스리 킷하고 약간의 공구류들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은 고정해서 테일게이트랑 같이 연동시킬 수도 있고 분리시켜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요. 리플렉터는 양쪽에 이렇게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 손잡이는 조금 아쉽지만 구성이 안 되어 있네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포르쉐 특유의 라인을 형상화 시켜놨는데요, 대부분의 기능들은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포르쉐 엠블럼에 불이 들어오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도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 소프트 크루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맞게 굉장히 두툼하고요.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덕분에 실내가 확실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고급진 느낌들을 잘 반영을 해줍니다. 천정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앞쪽 그리고 뒤쪽에서 확실하고요. 시트 헤드레스트에 로고 들어가는 것도 옵션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어 디자인 깔끔하고요. 이 안쪽에 핸들이 디자인 면에서 일체감도 좋으면서도 기능 면에서 되게 심플하고 보기에도 좋고 사용도 편리합니다.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 올 오토 타입 윈도우 컨트롤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이쪽에서 버튼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안쪽에 마감도 되게 깔끔하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맥포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스 서라운드는 스피커가 14개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은 덧대져 있고 카이엔 레터링도 선명합니다. 시트는 안장 길이 조절을 비롯해서 풀 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의 만족도를 조금 더 높여주고요. 안장의 날개 그리고 등받이의 날개 부분 모두 약간 좀 두툼하기 때문에 몸을 잘 잡아줍니다. 센터 터널은 조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요,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 과거의 전통성을 현재 계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일 줄 알았는데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이 안쪽에 매트 마감이 안쪽 깊이까지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풋레스트 정말 편했어요. 길이도 길고 크기도 크고 커버링 같은 것들 꼼꼼했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동일 줄 알았는데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4A고요. 조명은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은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키를 넣어서 뒤트는 방식 아니면 키를 갖고 있을 때 그냥 레버만 뒤트는 방식이 아니고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조금 편리했고요. 대시보드 상단에도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실내에서는 이 눈에 들어오는, 포르쉐의 말로는
포르쉐 드라이버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디자인 면에서도 포인트를 잘 주고 있고 저런 소재에서도 충분한 만족도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차량 크기에 비해서 살짝 작은 듯 싶지만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었고요. 그립 같은 것들도 여성 운전자들도 부담 없이 파지하고 동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없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V6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그렇게 많이 거슬리거나 둥둥둥둥 하지 않습니다. HUD는 크기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갔어도 나쁘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지금 5실린더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메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맵을 안쪽에 띄워볼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맵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디테일에서도 포르쉐가 절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5실린더 요게 개인적으로는 좀 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방향 지시등 소리 들어보고요. 위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지게 하는 그런 커버가 없어도 워낙에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12.3인치죠.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낮에 햇빛이 비치더라도 언제나 선명합니다. 스티어링의 좌측에는 음성 명령이나 메뉴 세부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에 메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선명하게 이렇게 딱 보이고 조작했을 때 조작감 같은 거 좋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틱 타입으로 이 컬럼에 고정이 되는데요. 앞에 시선을 뺏기지 않으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차간 거리 조절 보이시죠? 일단 적응되고 나면 오히려 더 위쪽에 나와 있는 버튼보다 이게 더 저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인데요. 스포츠, 노멀, 오프로드,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해서 차고 조절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1cm 플러스 4.5cm까지 조절이 된다라고 하죠.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리스폰스를 20초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SUV하고 쿠페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이 크로노 같은 경우도 쿠페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보스 사운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차량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포르쉐에 이 크로노 없으면 정말 서운하죠. P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토글 타입 스위치 큼직하게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하고 중립 그리고 후진을 설정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진했을 때 어라운드 뷰도 왜곡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화질도 좋지만 왜곡이 적어서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그리고 안쪽의 메뉴 구성은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화질 저하가 없고 전체 화면을 다 쓸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기본 메뉴 구성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공조장치 컨트롤러 안에 들어오면은 공기의 질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는 4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운전석, 조수석 각각 개별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포츠 크로노는 이 아래쪽에서 확인해서 볼 수도 있고 위쪽에서 설정한 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주행에 관련된 주행 모드라든가 실시 컨트롤, 보조장치, 주행 거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컴포트 기능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가 또렷하고요. 특히나 고음하고 중음이 다른 브랜드의 오디오랑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14개 710W인가요? 700W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래쪽에 에어벤트는 약간 중심에서 콕핏 중심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가운데 물리키로 비상등 스위치, 자세조 장치 온오프는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있고요. 커버링도 꼼꼼하죠. 여기는 블랙 하이그로시보다는 포르쉐 정도 되면은 글쎄요, 저는 카본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조장치는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 있는 형태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반사가 돼서 제가 손으로 좀 빛을 가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컨트롤들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요. 볼륨 컨트롤은 여기서 다이얼 방식으로 돼서 이 부분은 되게 편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터치로 이렇게 탁탁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스위치가.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이 오픈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뭐 커버 장착해도 되고요.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암레스트는 기능 면에서 부족함은 없었고 안쪽에 공간도 제법 넓습니다. 옵션을 더하면 이쪽에서 조석 그 디스플레이, 전용 디스플레이도 추가가 가능하죠. 10.9인치 레버 잡아당기면 수납 공간 열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고급스럽게 열리고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 꼼꼼합니다. 실내 올라가는 재질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선바이저는 생각보다 좀 두툼합니다. 거울 커버는 LED 조명 연결이 되어 있는데 크기는 뭐 적당한 것 같아요. 클립이 적용이 안 돼 있네요. 썬루프는 틸팅이나 오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너커트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등은 LED 구성이고 실내 거울은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 쿠페 모델이라서 시야가 유리면이 그렇게 실제 들어오는 시야가 좋지는 않은데 거울이 생각보다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바깥쪽 거울도 하우징에 비해서는 거울이 조금 작은 것 같지만 광각 처리를 적절하게 해줬기 때문에 한 4분의 3 정도 지점 바깥쪽부터는 광각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시원시원하고 사각지대도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은 적당한데 루프라인이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승하차 할 때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유리는 일반 유리에 약간 도톰한 편이고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좀 남습니다. 그리고 전동으로 이 측면에 선쉐이드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 더 당기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요.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발 공간, 무릎 공간 여유 좋습니다. 가운데 턱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죠. 공간 자체가 좁은 느낌은 안 들고요. 루프라인 때문에 헤드룸에 손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크지 않습니다. 이런 벨트 같은 것들도 색깔 깔맞춤해서 좋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기는 하는데요. 글쎄요, 좀 뒤로 리클라이닝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 정도?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제가 차이를 둬봤는데 요 정도의 각도 조절 폭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도 헤드레스트는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암레스트는 기능에 충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승하차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고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무릎 공간 여유, 헤드룸 공간의 여유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저한테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LED 조명이죠. 에어벤트는 기둥 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석 조석 각각 온도 조절하고 바람의 세기 포지션 설정할 수 있고요.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C거잭이 뒤쪽에 있군요. 그 다음에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아래쪽에 사물함이 있어서 이걸 재떨이로 봐야 될지 사물함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약간의 공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의 여유는 좋은 편이고요. 디자인에 있어서의 아쉬움도 없습니다. 이 포르쉐가 강조하는 포르쉐 드라이버 익스피리언스는 요소에 추가되어 있는 이 타이칸에서도 이런 포인트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카이엔 쿠페 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차는 신차가 진리인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주행을 할 때 생각보다 차량에 대한 크기는 크게 부담이 오지 않습니다. 회두성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또 후륜 조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3도 정도 후륜 조향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턴할 때도 그렇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SUV 탈 때는 조금 뒤에가 각이 져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SUV에 대해서 좀 부피감 같은 것들 그런 게 상대적으로 느껴졌는데 이게 또 쿠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유턴 같은 거 할 때에 조작할 때도 크게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연비는 공인 복합 기준으로 7.5km고요. 도심에서는 6.7, 고속도로에서는 8.7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약 5.8에서 6.2 정도 사이의 연비를 보여줬고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6km대 초반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을 때는 6 후반에서 7 초반까지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5km 후반에서 6km 초반 정도? 이 정도의 실련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인치 휠 타이어 옵션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앞쪽은 33에 맞추고 뒤쪽은 36에 맞춰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은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은 일반률인데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주변에 버스라든가 트럭 같은 것들 움직일 때도 소음은 크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신형이 나오면서 기존의 원챔버 3밸브 에어 서스펜션이 투챔버 2밸브로 바뀌었습니다. 좀 전처럼 노면이 좋지 않은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이 쫀득함이 더 배가 됐다 그럴까요? 큰 진동 그리고 작은 진동 모두 다 훨씬 더 잘 걸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나 이 큰 진동에서 대응하는 대응력이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시는 분들도 탁 느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V6 가솔린 3리터 터보 엔진은 360마력에 토크가 51.0kg/ms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특히 마력도 마력이지만 토크가 50 넘어가는 차량들은 차체 중량이 2톤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중량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힘이 빠릿빠릿하고요. 약간의 언덕 구간에서 가속을 했을 때에도 전혀 답답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디젤의 토크감 같은 그런 느낌도 간헐적으로 들기는 해요. 포르쉐는 이 우주인이 만들었다, 우주인을 아주 괴롭혀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왕왕 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컨트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PDCC, PASM, PSM 이렇게 있는데요. PDCC는 롤링 제어죠. 액티브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있어서 역방향으로 이 뒤틀림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뒤틀림이 있어야 될 것 같을 때는 왼쪽으로 틀어주고요. 왼쪽으로 뒤틀림이 발생할 때는 오른쪽으로 뒤틀림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차체를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요. PASM 같은 경우는 상하 보정에 관련된 기능인데요. 댐피 컨트롤이고요. 약 1cm 내외에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차고를 낮춰가지고 차량이 선회하거나 이 초고속주행,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SM은 이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 부분인데요. 일단 궤도가 차량이 선회하게 됐을 때의 최적의 궤도가 설계된 대로 궤도 값이 있을 겁니다. 그 값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최적의 궤도 값으로 갈 수 있도록 개별 바퀴에 이 제동을 조금씩 걸어줘 가지고 미세하게 컨트롤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특히 와인딩 로드에서 이 세게 한번 잡아 돌려보면은 제가 얘기한 이 PSM 같은 경우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을 했을 때 클러스터 안쪽 그리고 HUD의 이 연동성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데까지 같이 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팀에 연동했을 때 목적지 설정 같은 게 같이 다 보여줬으면 훨씬 더 사용하기 좋았을 텐데, 이런 연결성 같은 경우는 추후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내비게이션 화면 자체를 클러스터 안쪽에 삽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린더 사이에 가운데 띄워줄 수도 있고, 이 화면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만 가능하고, 팀앱을 연동했을 때 여기서 요약된 정보 같은 것들로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은 조금 더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은 있어요. 오토 스탑앤고의 반응도 빠르고 잔진동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진 않았는데요. 어떤 경우에서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떴을 때 그냥 시동이 걸리지 않고 약간 차가 흘러나가는 그런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왕왕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세형 모빌리티, 포르쉐 공식 딜러 세형 모빌리티의 시승 차량인데요. 제가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차량 가격도 가격이지만 70km, 누적 주행거리가 70km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0km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신차라서 길들이기 같은 것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신경 써서 운행은 해보고 있는데, 몇 가지는 테스트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짝 좀 신경이 더 쓰이기는 합니다.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리고 스포츠 리스폰스를 켰을 때는 완전히 다른 차로 확 바뀌거든요. 완전히 다른 차로 바뀌는데, 노멀 모드에서 그냥 일반적인 주행이다라고 하면 정말 더욱더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이 3밸브 원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2챔버 2밸브로 바뀌면서 폭이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이 쫀득한 느낌 같은 것들이.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의 또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만족도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정 총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아주 정확합니다. 조향 보조, 차선 유지를 위한 기능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좌측 또는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 차선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아주 잘 컨트롤을 해줬습니다. 특히 속도가 조금 높여 가고 있을 때 또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쏠릴 때에도 정확하게 돌아 나가는데, 글쎄요, 어떤 부분에선 저보다 더 운전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엔진에 이 출력 여유가 있다 보니까 기어비를 조금 길게 가져가더라도 답답하거나 중간에 뭐 굼뜨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역시 포르쉐죠. 플랫폼은 MLB 에보라고 해서 벤틀리 벤테이가가 있고요. 포르쉐 카이엔이 있고 아우디 Q7, 이 세 개 차량들이 플랫폼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고하면서도 이 셰시의 강성이, 뒤틀림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플랫폼에 포르쉐가 설계하고 개발한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니까 어떻게 SUV에서 이런 승차감이 구현이 되는 건지 언뜻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대단히 완성도 높은, 그리고 커버리지가 더욱더 넓어진 아주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너링에서 속도를 높여봤을 때의 버텨주는 능력 같은 경우도 상당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영상 촬영을 할 때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가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되게 살살 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 정도 몰아보고 무슨 와인딩이 어떻고 뭐 코너링이 어떠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세게 몰아봅니다. 몰아보고 나서 설명할 때만 지금 이런 화면에서 하니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우뚱 하지 않고 롤 억제도 잘 되면서 구동력 배분까지 빠릿빠릿하고요. 이 조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시승을 해보고 나면 집에 가서 정말 계산기 엄청나게 두들겨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마법과 같은 승차감, 그 다음에 회두성, 와인딩에서의 반응 같은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래서 포르쉐고, 이래서 카이엔 쿠페 차량이 많은 분들의 드림카 리스트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에어 서스펜션의 변화를 설명드리면서 도심 주행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범용성이나 제가 이 커버리지, 많은 분들을 보다 더 다양한 조건에서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속도로에 왔을 때는 이 차의 진가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 어느 SUV에 견뎌보더라도 뒤지지 않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하면서도 고속 코너링에서의 이 날카로운 느낌 같은 것들은 역시 포르쉐가 만들면은 스포츠 DNA는 숨길 수가 없구나, 그게 비단 SUV에 넘어와서도 동일하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됐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있습니다. 오프로드, 노멀,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있고, 스포츠 리스폰스는 20초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의 반응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서울 정도의 반응이고, 그래서 이 위에 하나 더 V8 모델이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V6 엔진 3리터 터보 엔진만 달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60마력에 토크 51 정도면 어디 가서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연비는 고속도로에서의 공인연비가 8.7km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11, 12 두 자릿수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크게 연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9km대 중반에서 이 두 자리 초반, 10km 초반까지는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이고, 속도를 한 90에서 100km 정도까지 이렇게 쭉 높여봤을 때의 소음이나 진동 정도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방음 MVH가 잘 돼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고요. 그리고 카이엔 자체가 SUV 형태입니다만은 매끈하게, 이 A필러도 좀 많이 누워있는 편이고 매끈하게 빠져 있어서 복명음이나 풍절음에 대한 거슬림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속 한 140, 150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요 끝부분, 요 쪽창 끝부분에서 조금 바람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더더군다나 앞쪽은 또 이중접합 차음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21인치 휠 타이어에 285면은 타이어 굉장히 크거든요. 깍두기 가기 바로 직전의 스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은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또는 크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정숙하고 아주 잘 제어해 줬습니다. 브레이크는 앞쪽에는 6피스톤, 뒤쪽에는 4피스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각각 360mm에 뒤쪽에 340mm 디스크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벤틸레이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했을 때의 피로도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이 자세 제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이 조작감 같은 것들도 그냥 편안했습니다. 이 유격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길면은 그게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동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소 불편한 승차감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대응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스포츠 리스폰스 잠깐 켜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오, 물론 이제 이 스포츠 배기까지 했으면은 훨씬 더 뒤쪽에서 재미있는, 이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해주는 그런 사운드를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엔진의 회전 질감 같은 경우는 카랑카랑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SUV지만은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에서 봤을 때 좀 스타일리시하고 스포티한 느낌에 대한 만족도 높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실제 주행을 했을 때에도 몇 번 타보니까 주행만 해봐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제가 이게 쿠페인지 아니면 그냥 SUV인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모양만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이 공기 저항 같은 것도 조금 덜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뒤가 더 빠릿빠릿하게 쫓아온다 그럴까요? 특히 고속 와인딩에서 그런 차이가 좀 느껴졌습니다. SUV입니다만은 급격하게 이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봐도 여느 승용차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날렵함 그리고 안정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약간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차고는 또 그렇게 높지 않죠. 물론 이제 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나 하강폭은 더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 세팅으로 보면은 승용차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높은, 승용차보다는 높은 포지셔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멀리 보이고요. 거기에 아웃사이드 미러가 도어에 고정이 돼서 여기 창이 하나 또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개방감 같은 것들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의 경쾌함은 정말 매력이 있었고요. 스포츠 리스폰서 자꾸 쓰면 안 되는데 반응이, 와,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SUV가? 이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만약에 이 차에 이 스포츠 배기까지 있었으면은 제가 터널 안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연출을 했을 텐데, 아쉽지만 배기는 그냥 일반 배기입니다. 그래도 대구경에 듀얼 더블 타입의 머플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중저음으로 낮게 깔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귓가에 그렇게 많이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심 주행에서도 만족도가 높았고,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더더욱 높았고요. 국도 구간을 가더라도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하고 수준 높은 만족도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차의 가치 또는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포르쉐 차량들의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옵션 구성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보기는 하는데, 또 그런 가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과하다 덜하다 비싸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직선 주행에서의 만족도도 좋았지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고속 코너링, 와인딩에서 보통 이런 승용차들도 버거워할 만한 조건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냈을 때 버텨주는 이 한계치가 다른 차량들과 차이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한 장점이다라고 하는 부분 강조를 좀 드려보고요.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디자인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지만은, 이 차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막상 차를 사서 또는 사려고 테스트를 해보면, 시승을 해보면은 몸으로 오감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르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에서 오는 만족도도 분명하지만, 그리고 네임밸류가 상당한 브랜드잖아요. 꼭 시승을 하고 본인에 맞는 차를 선택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장을 한번 드려봅니다. 좁은 국도 구간에서도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데요. 차폭도 넓은 편이고 차량 전장도 조금 있는데, 시트 포지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늘 제가 시승할 때마다 지나가는 도로인데요, 정말 난리거든요. 여기 파여있고 크랙 가있고 막 길이 이렇게 막 쪼개져서 나가 있고, 그런데 이런 데서도 롤하고 피칭에 대한 제어 좋고요.
과속 방지 터고 넘을 때나 내려올 때도 매끈합니다. 자꾸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만 시승하게 되면은 제 차 탈 때 조금 현타가 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차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제가 형용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뛰어나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포르쉐 그리고 카이엔 쿠페네요. 네, 이상 포르쉐 카이엔 쿠페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